지지율 회복?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그래픽입니다. 여론조사 발표가 어제 있었죠. 어제 이 NBS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대체 몇 %나 받고 있느냐를 봤는데 여길 볼게요. 어제 나온 게 지난 6일에서 8일 이 조사한 이 결과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 4%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추이예요. 네,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살짝 요 비상계엄 사태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쭉 국민의힘이 떨어지다가 그때 또 민주당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26, 39에서 한번 꺾어져서 그 다음 추이는 국민의힘이 올라가고요. 민주당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추이로 봐서 심지어 지금은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네. 또 하나는 오동훈 공수처장 두 분 탓이 크다고 봐요. 네. 저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 민주당하고 바싹 붙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완전히 그냥 폭망했잖아요. 그 보수가. 근데 네. 지금 거의 붙어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탄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번에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든지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반감이 또 컸던 거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보호, 뭐 동정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죠. 왜 야구 팬들이 한화 이글스 많이 응원하잖아요. 매일 꼴찌하는데 그게 보살팬이라고 하잖아요. 약자를 돕는 거. 지금 용산에서 어디 도망갈 여지도 없이 있는데 그걸 꼭 체포해서 끌어내야 되느냐. 네. 다시 어디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뭐 면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끌어내고 국회의원 방해하면 다 체포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저는 이렇게 지지율에 반영된 거 아닌가. 아하. 이때 근데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저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사이익이죠. 예. 네. 잠깐 왜 죽기 전에 환자가 벌쩍 눈 떠서 한 바퀴 산책하고 죽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국민의힘이 변해서 저 정도 실적이 나오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진짜 기회와 위험을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듯이 민주당과 지금 공수처 너무 밀어붙이듯이 하는 거에 대한 역효과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결집, 지지율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의견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탄핵 반대 3주 새 15%포인트 올랐다. 야 무리수 탓 보수층 과표집. 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던 게 이 여야 지지율 추이는 아까 저희가 본 바로 그 NBS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요 밑에를 좀 보겠습니다. 이 NBS에서 탄핵 찬성 반대도 같이 물어봤다라는 거죠. 물어봤더니 분명히 12월 19일엔 이 탄핵 찬성이 78%, 반대가 18%였었는데 이게 1월 9일엔 탄핵 찬성이 62%, 탄핵 반대가 33%, 18%가 33%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최창일 교수님, 네. 윤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건가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탄핵 여론이 높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단지 이제 지금 저 밑에 그래프는 18%인가요? 저기서 늘어난 거죠. 탄핵 반대 늘어난 네. 것에 불과한 건데 압도적이어서 조금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좀 좁혀졌죠. 저는 이 부분은 이 프레임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12월 19일이니까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공수처가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막는다, 뭐 무력 얘기 나오고 문제의 본질이 지금 완전히 호도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국면 자체가. 그러면서 이 지금 12월 3일 날 무장한 병력이 무장한 병력이 국회에 난입해서 말이죠. 네. 국회의 권능을 헌법이 설치한 국가기관 이건
형법에 나온 용어예요. 헌법에서 설치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이 시도, 이게 이른바 국헌을 문란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말이죠. 전부 여야의 대결 구도, 네. 또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 이렇게 가는 걸로 보도가 자꾸 하면 돼요. 한남동 관저에서 찬반 집회,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로 가면서 이게 보도가 계속 같은 보도가 되고 또 같은 비중으로 보도가 되면서 말이죠. 프레임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경을 선포하고 네. 따라서 탄핵이 되어야 되는 당연한 이유인데 아직은 뭐 나중에 헌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질보다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적대적인 관계, 이념 대결, 여야 관계 이렇게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말이죠. 국민들이 이게 보수층이 이렇게 결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굳이 그렇게 탄핵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절대로 전반적인 국민들 중도 보수층들도 그렇고 네. 이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하나의 착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도하게 강조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이 상황이 탄핵 찬반, 뭐 여야의 뭐 이념 대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잘못 좀 이 구도화가 늘상 있어 왔었던 것 그 정도의 갈등 정도, 그 정도의 찬반 정도로 같이 편입돼서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중대함을 잊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좀 잊혀지는 건 아니겠느냐. 하지만 착시다라고 또 주장을 지금 하셨는데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결집할 거라는 걸 윤 대통령 쪽에서도 예상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 지지 이 정도 결집 예상 못해 체포 대비 더 단단히 잠그는 관저입니다.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30%를 넘어 여야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야당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 상당히 좀 고무가 돼 있다라는 건데 윤 대표님. 예. 그러면 대통령실도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예, 지금 상당히 막 대통령실도 네. 고무됐을 거예요. 지금 조사가 어제 나온 거는 MBS 조사라고 그래서 그 조사는 여태까지 나온 조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부터 계속 나왔던 윤 대통령 지지율 막 급상승하고 했던 거는 저 ARS 조사고 응답률이 3%에서 4%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어제 나온 MBS 조사는 뭐 코리아 리서치나 이런 4개 조사 기관에서 하는데 전화 면접 조사를 바로 하는 거예요. 예, ARS가 아니라 네. 직접 직원이 네. 이 고객 응답자 사람이 전화를 해서 직접. 하기 네. 때문에 응답률도 높고 비교적 신빙성이 높아요. 그 조사에서 민주당하고 국민당이 4% 이렇게 차이 안 나고 탄핵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더 용기를 좀 얻었겠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 민주당은 그렇다고 쳐도 민주당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지지율도 1위지만 네. 또 대선 기피도 1위예요. 그러니까 그 가만됐다가는 그 김치국물 더 마신다고 탄핵 이렇게 되니까 자칫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 자리를 그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보수를 뭉치게 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더 나타난 건데 지금이 진짜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칫하다가 비상계엄 수호당이 되거든요. 비상계엄 수호당, 비수 하나씩 짜면은 비수당이 돼요. 비수당. 네. 비상계엄 수호당, 비수당. 비수를 나무 찔릴 수도 있고 자기가 찔릴 수도 있어요. 이 지지율에 자칫 현혹되다가는 네. 전광판을 잘 못 보다가는 진짜 개혁하고 다시 태어나는데 네. 전혀 못하고 광화문이나 저 잘못 가서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하고 손잡고 무대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다가는 폭망합니다. 폭망해. 그래서 지금은 다시 태어날 어떻게 보면은 계기를 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치부심, 예? 뼈를 깎는 지금 노력을 네. 국민의힘이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고무가 됐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건 국민의힘이 잘하고 윤 대통령 쪽이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회로 알고 오히려 절치부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윤 대통령 측 실제로 좀 고무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치상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 이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연 이틀 동안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실패라는 개념이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어차피 국회 과반수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 요구 의결을 하면 해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만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알고 극복하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은 하여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당신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윤곽근 변호인의 얘기는 이렇죠. 계엄 실패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맞지가 않다. 평화적 계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순서로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평화적 계엄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논평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말씀에 대해서 네. 지금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위기를 알리려 했다. 그런 비상계엄이 어디 존재합니까?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경고성이라고 말이죠. 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헌법에 언제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야당이 그렇게 탄핵을 남발하거나 이른바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그렇게 되면 그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위기를 알리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저에게도 계엄 실패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 그 또 하나가 비상계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그럼 아직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완전히 저기 하나의 그 외딴 섬에 갇힌 그러한 사고의 어떤 그 무풍지대에 있으신 분 같아요. 물론 변호인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충분히 고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은 변호라더라도 법률가답게 얘기를 해야죠. 말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고무된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저기 새벽이 되기 전에 말이죠. 네. 가장 어두워요. 아까 잠깐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네. 절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뒤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할 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보도도 됐고. 완전하게 그 목소리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다간 정말로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여당이나 보수층에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긴 봐요. 여론조사가 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안 바뀔 겁니다. 근데 자꾸 저런 얘기를 하고 어제는 다른 얘기도 했더라고요. 외신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저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계엄이 대단히 타당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식과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지 법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도저히 저는 저 발언은 저분의 뭐 개인 생각이겠습니다만 법률 네. 대인으로서 얘기겠습니다만 저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성이라든지 집단 사고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좀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제가 연 이틀 계속 연 이틀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윤영걸 대표님 네. 외신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AP, 로이터, 뭐 BBC 등등의 외신을 두고 한 기자회견인데 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느냐라는 거죠. 지금 뭐 우방국 특히 뭐 미국, 일본 뭐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이 비상계엄 사태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탄핵 1차 그 국회에서 올린 것도 요건 중에 하나가 미일하고만 가깝고 같이 외교를 하고 중국과 북한은 멀리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빠졌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지금 트럼프 신정부 들어오고 일본도 지금 과도기인데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라는 거죠. 트럼프가 반중 정책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한국도 끌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칫하면은 저 한국이 저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서 위기의식이 또 많거든요. 그걸 저는 노린 걸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이 외신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것에 반하는 세력 간의 이념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꼭 비상계엄 때 군까지 저렇게 지금 했어야 되느냐.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는데 진짜 말로만 비상계엄하고 체포 채자도 안 꺼냈으면은 이런 말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군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진술로 봐서는 지금 뭐 군도 투입되고 뭐 특수부대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그 작전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할 좀 자격이나 그런 이 여건이 되는가?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무리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도 윤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 간의 어떤 대결로 대외적으로 이 좀 얘기를 하고자 외신 기자회견을 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뭐 자유민주 세력과 반국가 세력 이건 이렇게 부딪힌다는 건 내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하면 내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이 수첩이 살짝 사진에 찍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윤곽근 변호사의 이 수첩입니다.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체제 전쟁이라고 내전 내전 상황이라고 좀 적혀 있는 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체제 전쟁, 내전 상황이라는 거는 이건 최창일 교수님. 네.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마 저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변호인이니까 저렇게 일부러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네. 정말 저런 생각을 안 하면 저런 표현하기 어려워요. 내전이라니요. 무슨 내전입니까? 지금 6.25 전쟁 하나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계엄 선포한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입니다. 근데 그게 내란죄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입건돼서 피의자인 신분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물론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나중에 형사법원에서 판결되겠죠. 이건 헌재하고는 좀 다르긴 다르죠.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어떤 저 사람들은 지금 이건 내전이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내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내전 상황이다. 내전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말하는 공수처와 이제 그 경호처가 충돌한 이게 내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전선을 확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이 상황을 1대1 대결 구도, 양비론, 양쪽이 똑같은 서로의 그냥 관점에서 세력 다툼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자꾸만 바꿔가서 비상계엄이라는 이 위헌성 이걸 자꾸만 조각, 이걸 자꾸만 낮게 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네. 전략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인들의 생각도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렇게 수첩에 썼다는 건 저렇게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키워드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자꾸만 이 언론을 호도하는 게 아니냐, 진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내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아까도 뭐 정말 뭐 유혈, 뭐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하긴 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겠죠.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